네, 이번 주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마라톤 대회 준비를 위한 꿀팁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 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레이스를 열심히 즐기고 마지막에 시원하게 또 질주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골인지점 딱 들어오죠. 그러면 골인지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이렇게 좀 쉬시고 호흡을 하신 분들 계시고 한데, 뒤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골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안내하시는 스태프들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골인하고 하자마자 쭉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현장 들어가서 바로 주기도 하고 좀 더 들어가서 주기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간식과 메달을 줍니다. 그리고 메달이나 간식 주는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빨리 간식 같은 것들 받아가지고 또 그 자리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시고, 대신에 이제 메달이나 간식 같은 거 받으실 때는 줄을 잘 서는, 이건 당연하겠죠. 매너죠. 러너들의 매너입니다. 줄을 잘 서서 새치기 하지 마시고 막 밀지 마시고 줄을 잘 서서 받아 가시고요. 자, 그렇게 받아 가시면은 그 현장에서 간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간식 같은 것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니까, 앉아서 바람도 좀 쐬고 좀 몸을 갖다 식히고 하면서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세요. 자, 그리고요, 땀이 좀 많이 나신 분들 있죠.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들은 달리기 거리가 멀수록 좀 냄새가 많이 나요. 풀코스 같은 거 뛰고 나면 정말 뛰면서 땀이 마르고 또 땀이 나고 또 마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그 꿉꿉한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뛰고 나면은 이렇게 막 약간 어두운 색 옷은 이 땀이 마르면서 생기는 그런 소금기 같은 것들이 남아서 하얀색 얼룩 같은 것도 막 지고 막 그래요. 아무튼 난리인데, 자, 그런 경우 조금 이제 좀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가서 그 물품 보관함에다 물건 맡겼던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거기서 가실 때 그 대회장 가실 때 새 옷을 가지고 가세요. 옷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보통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좀 더 개운하게 이제 대회 끝나고 난 뒤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부터 쓰던 방법인데, 수건 2개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비닐봉투를 좀 큰 거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수건 2개잖아요. 수건 하나는 물에 적신 다음에 물수건처럼 만드신 다음에요. 그걸로 이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몸, 얼굴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그걸로 닦으세요. 물수건으로 깨끗하게 온몸을 갖다가 쫙 닦으세요. 정말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닦으세요. 그렇게 닦으신 다음에, 그럼 이제 땀이 일단 닦이고 난 다음에 물기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때 한 개 더 가지고 간 마른 수건 있죠. 그거를 가지고 몸에 남아있는 물기 같은 걸 한 번 더 닦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하시면은 몸도 엄청 개운해지고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요. 그냥 물수건만 가지고 한번 닦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르는 과정에서 또 냄새가 또 나거든요. 그래서 마른 수건 하나 더 가지고 가셔서 물수건을 한번 닦고 바로 마른 수건 닦아주시면 정말로 엄청 개운하고 냄새가 안 납니다. 그 상태에서 옷을 딱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진짜 샤워하고 옷 갈아입는 것처럼 굉장히 개운해요. 우리가 방금 땀도 흘렸기 때문에 굉장히 개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부터 대회 나갈 때마다 항상 그렇게 갔고요. 그 비닐봉지 들고 간 거 있죠. 거기다가는 그 젖은 수건 있잖아요. 젖은 수건과 그 달릴 때 입었던 옷이 있죠. 젖었던 옷들을 거기다 넣어서 밀봉을 딱 해서 가방에 넣으면은 이제 물 같은 게 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데오드란트 티슈라고 해서 이렇게 뭐 땀났을 때 얼굴 같은 거나 몸을 닦는 그런 티슈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유용하니까, 가격이 약간 있긴 하지만 유용하니까 이런 것들도 가져오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옷만 갈아입으면 되냐? 좀 아쉽죠. 신발도 하나 추가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발이 부어서 이런 것들이 좀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하프나 풀코스 같은 경우에도 발이 많이 붓고, 특히 풀코스는 정말 발이 많이 부어요. 정말 퉁퉁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신발을 계속 신고 있게 되면 발이 정말 계속 피곤해져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아주 편한 신발이나 아니면 아예 좀 푹신푹신한 슬리퍼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면은 발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내가 들고 가기 힘들다라는 분들은 최소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골인을 하고 난 이후에 간식 받고 메달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간식 먹으면서 러닝화 끈을 푸세요. 그래서 최대한 느슨하게 좀 푸십시오. 벗겨지지 않을 정도 내에서는 느슨하게 풀어서 발을 조금이나마 조금 압박감을 줄여줘서 좀 편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좀 시켜주고 붓기를 좀 빼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그렇긴 한데 요즘 이제 굉장히 좋은 러닝화를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상급 러닝화, 뭐 약간 그 또 특히나 이제 카보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러닝화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편안한 러닝화도 나오지만 좀 빠른 러닝화들은 좀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혹은 높이가 조금 높은 맥스 쿠셔닝화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도 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이게 좀 몸이 균형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더 피곤해져요. 우리가 종아리에도 힘이 막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슬리퍼라든가 달리기 끝내고 나서 신는 슬리퍼나 아니면 뭐 신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한 가지 좀 준비하시고 이런 걸 그 신발 가방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거기 넣어서 가지고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라톤 대회를 많이 나가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즐겨보셨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대회 나가면 그냥 하고는 뭐 대충 먹고 나서 그냥 쑥 집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대회를 즐겼다, 아니면 내가 대회를 나가본 적이 아직까지 많이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대회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그런 추억들을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 같은 거 이렇게 표시하는 데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굳이 저런 걸 왜 해? 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그래도 꼭 해보세요. 그런 사진이 남아있는 게 뭐 어차피 나만 볼 거니까 남아있는 게 그래도 추억을 남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진도 좀 기다려야 되지만 사진도 찍어 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부스에서 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좀 참여해 보시고요. 주변에서 사진하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어 보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공연을 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연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세요. 재밌어요, 보시면.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공연도 안 봅니다. 나중에는 뭐 그냥 그게 그거지. 내가 좋아하는 뭐 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잘 안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사진과 영상 같은 것들은 최대한 많이 찍어두세요. 다 남는 게 그겁니다. 기록이고 뭐고 나중에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근데 남는 거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봤을 때 그때의 그 분위기, 그런 소리들, 뭐 느낌들 이런 것들은 또 새록새록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진하고 영상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영상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자랑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SNS든 뭐 인스타든 문자든 전화든 뭐든지 좋으니까 뭐 오픈 채팅방도 좋고 뭐든 좋아요. 최대한 여러분들 많이 자랑하세요. 그날 하루는 여러분들 다른 때는 하면 안 되는데 그날 하루는 조금 호들갑을 떨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끝내셨잖아요. 마라톤 완주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기록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달린 거리는 10km 정도 짧은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자랑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른 분들 같이 달리기 하신 분들은 기록이나 이런 거리 같은 신경 안 써요. 서로 어쨌든 그날 같이 달렸고 완주를 했다는 거에서 다들 축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자랑하시고요. 그래도 약간 좀 공개적으로 하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민티라는 카페 이런 곳에 오시면은 네, 거기는 막 자랑해도 괜찮아요. 다 받아주는 곳입니다. 마음껏 자랑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칭찬도 받으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 이러면은 그날 하루가 정말 풍성하게, 네,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함께 간 사람들이 또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냥 끝내고 바로 집으로 오지 마시고 그분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커피도 한잔 하면서 수다도 떨어보세요. 현장에서 이제 막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달리기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이야기 나눠보시고, 뭐 코스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 나눠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날 달리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리기에 대한 뭐 노하우랄까요? 이런 경험치를 쌓으시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경험치가 잘 안 쌓여요. 근데 끝내고 나서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던 온라인에서 채팅이라든가 혹은 게시글을 통해서 얘기를 하던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 달리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함께 달리기 하시는 분들하고 달리기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는 것보다는 잠시 만나서 음료수라도 한잔 하면서 10분, 15분도 괜찮으니까 각각의 달리기, 본인의 달리기에 대해서, 그날 달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같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달리기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고 나의 달리기가 뭔가에 대해서 좀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회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즐기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오면은 아까 제가 얘기하는 깨끗하게 몸을 닦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머리 같은 건 잘 안 되니까 한 번은 씻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 오시면 샤워를 하시고 깨끗하게 샤워하시고 이제 야무지게 쉬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부위들도 많이 보시는 게 좋지만 특히나 여러분들 발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 발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발을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 정도까지 꼼꼼하게 발을 챙겨보는 케이스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라톤 대회를 하고 나면 제일 고생한 부위가 어디냐면 우리 발이잖아요. 얘가 제일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샤워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소파나 침대 같은 데 앉으셔가지고 발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세요. 천천히. 그래서 발톱은 이상한 데가 없는지, 발톱 역시 때가 끼어 있지 않은지, 그다음 발가락 사이에 어떤 물집이 잡힌 건 없는지, 발바닥은 어떤지, 또 발바닥 여기저기 눌러보면서 아픈 데가 없는지, 이거 만약에 아픈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풋케어 어떤 크림 같은 거 있습니다. 마사지용 크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발에다가 또 발라주면서 기분 좋게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발에다가 조금 이제 칭찬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소 한 3일 정도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뭐 경험치가 많은 분들은 한 이틀 정도만 쉬어주셔도 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일 정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일 추천드리는데 3일 동안은 이제 운동하지 마시고 푹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푹 쉰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주 가벼운 산책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또 걸어줘야 빨리 근육이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 해주셔야 되지 뭐 걷기 한다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러킹 같은 거 한다 이런 거는 좀 안 됩니다. 어쨌든 좀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풀코스를 달리셨다. 근데 풀코스 달린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한 며칠 동안은 그냥 가만히 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만히 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달리기를 하고 나면 의외로 달리기 끝낸 그 순간에는 몸이 멀쩡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 방금 오늘 처음으로 풀코스를 마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풀코스 뛰자마자부터 다리 근육이 땡겨가지고 걸을 때 막 뒤뚱뒤뚱 걷거나 뭐 어디 지하철에 계단 내려갈 때 막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난 멀쩡하네? 왜 이렇게 멀쩡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는 이제 정말 마라톤 체질인가 봐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의 경우 하루나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근육통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저희들이 돔스라고 해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길게는 70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괜찮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달리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오는 지연성 근육통의 강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내가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고 내 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도가 좀 부족하고 어떤 특정 거리를 처음으로 달려봤다라고 하면 후속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주로 근육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괜찮다고 해서 방심하시고 달리기 바로 해버리시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서 한 3일, 뭐 한 4일 정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쉬면서 몸 상태를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대회 마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만 지나면 모든 기억들이 사라져요. 그 느낌과 감동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억, 지금의 감정 같은 것들을 남기셔야 됩니다. 대회 당일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글을 써보세요. 종이에다 쓰셔도 되고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쓰셔도 되고요. 너무 귀찮다 그러면 혼자서 조용히 녹음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남들한테 들려줄 거 아니니까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을 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것들, 혼자만의 시간에서 그런 해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들 달리기에 굉장히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달리기 끝낸 마라톤 대회를 끝낸 그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녹음을 하든 글을 쓰든 뭐든 좋으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성장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쓰고 난 다음에 그 일부 생각 같은 것들은 또 SNS라든지 뭐 블로그, 개인 블로그 하신 분들 그런 데다가 혹은 저희 민트랑 카페 이런 공간에다가 또 공개를 해주시게 되면 더 이제 의미도 있게 되고 다른 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시간을 정말 꼭 정말 강조하는데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동시에 한 가지 더 하시면 좋은 건 뭐냐면요. 이제 오늘 달리기를 끝냈잖아요. 마라톤 대회를. 그럼 이제는 미래의 달리기에 대한 준비를 이제부터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큰 대회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막 거기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대회를 끝내요. 예를 들어 좀 있으면 뭐 JTBC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몇 개월 동안 여름에 끊임없이 준비하고 고생하고 JTBC 마라톤 나가서 막 신나게 달리고 막 화이팅 하면서 신나게 달리고 막 완전히 사람이 이제 업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막 고조된 상태에서 대회장도 막 시끌시끌해 끝나고 나면 시끌시끌해요. 막 공연 들으면 정신 없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런 화려한 순간들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딱 갑자기 조용히 딱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그때 뭔가 사람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날 아주 기분 좋게 보내시지만 어떤 분들은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한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한 2, 3일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난 이제 뭐 하지? 이제 그 다음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만사가 귀찮아지고 달리기 이제 할 것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큰 목표를 달성할수록 훨씬 더 좀 임팩트 있는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낙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특히나 선수 같은 경우에도 큰 대회가 끝나면은 굉장히 일시적이지만 슬럼프 상태 혹은 뭐 우울증 증세 같은 거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회를 끝낸 그날 글을 쓰시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조금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가 JTBC를 끝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큰 대회를 끝냈고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달리기를 해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목표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새로운 거리에 도전하시거나 개인 기록에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완전히 나는 새로운 형태의 달리기를 해보겠다. 뭐 트레일 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이킹 같은 거 한다든지 뭐 약간 내가 여행을 하는 런트릭 같은 것도 좀 즐겨보겠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코스도 있죠. 뭐 난 이번에 그러면 서울 둘레길을 한 번씩 다 돌아보겠어 라든가 이런 형태의 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잡게 되면 약간 그렇게 다운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목표인데 그거와 함께 단기적인 목표들도 함께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가 두 가지가 다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달리기를 오랫동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라는 건 뭐냐면 그 장기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또 소소한 것들 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해야 될 이것 중에 내가 달리기를 어떻게 할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발을 이제 언제쯤 뭐를 사볼까 뭐 이런 것들도 좋아요.
내가 끝냈으니까 요 타이밍 내년에는 올해 말까지 그러면 내가 좀 더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뭐 가민워치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봐야겠다. 뭐 새로 나온 코러스워치를 사봐야겠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새로운 신발을 사보겠다든지 이런 어떤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먼 거리, 더 빠른 속도를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와 동시에 약간 색다른 달리기, 새로운 달리기를 즐기기 위한 고민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거리나 시간만 따지면 좀 단순한 패턴이 되어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달리기를 새롭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해보면 조금 더 신선하게 달리기를 장기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또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까? 근력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끝냈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은 잘 드셔야 됩니다. 특히 좀 내가 힘들게 완주를 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게 마라톤 대회가 한번 끝내고 나면요. 우리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기분은 좋지만 사실 몸의 밸런스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특히 풀코스 뛰었다 몸이 완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당분간 정말로 잘 드셔야 됩니다. 아, 이왕에 오늘 뭐 풀코스 뛰었더니 내가 3kg 빠졌네. 아싸 잘 됐다. 이제부터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체중 줄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빠진 건 좋게 빠진 게 아니에요. 몸이 지금 몸 안으로는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든 안 찌든 몸무게 다시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연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해외 자료 찾아보면 항상 연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연료라는 건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만큼 회복하고 휴식을 하는데도 이런 연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셔야 되고 지방 같은 거 기피하신 분이 계신데 잘 드셔야 됩니다. 지방 같은 거 안 드시게 되면 피부 같은 것들 재생 같은 잘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기분 좋은 얘기죠. 마라톤 끝내고 나서 잘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들 이런 얘기 하면 기분 좋아하십니다. 잘 드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끝낸 그날 있죠. 그날 하루는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로 여러분들 칭찬한다 생각하시고 마음껏 드세요. 몸에 나쁜 거 드셔도 괜찮아요. 그날은 탄산음료 많이 드시고 치킨, 맥주 뭐 다 드세요. 기분 좋게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요. 딱 그 다음 날부터는 나쁜 음식을 확 줄여야 됩니다. 몸이 이제는 회복해야 될 시간이에요. 축제는 끝났고 이제는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나쁜 걸 계속 먹어 나가면은 염증 생긴 게 빨리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하루까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몸에 나쁜 음식들을 확 줄이시고 건강한 음식들을 드시면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위에 그런 약간 부상이라든지 근육통, 염증 같은 것들을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 대회를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내가 먹을 것들을 좀 건강하고 특별한 음식들을 미리 좀 계획을 짜두고 그런 것들을 뭐 사 먹을 갈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신다든지 혹은 매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든지 그래서 매일 그런 것들 만들어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마라톤 대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즐거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유사한 얘기 좀 하긴 했는데요. 이제 대회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 몸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예전에 민티런 스캔 얘기 드린 적 있죠? 그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매일 한 번씩, 최소 한 번씩은 몸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각 신체의 어떤 변화라든지 좀 통증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메모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는 특히 어떤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걷기 같은 것들 가벼운 산책 정도의 걷기 빠른 걷기 아닙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의 걷기를 자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몸을 관리하시고요. 뭐 필요하면은 뭐 어떤 바르는 파스, 뿌리는 파스를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도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마라톤 대회를 끝내고 나서 생기는 그런 근육통들은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을 즐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약간 변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통을 즐겨보세요. 그러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잘 드시고 제대로 쉬어주시면 여러분 몸은 빨리 회복하고 훨씬 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시고 나면 이제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실 텐데요. 그때는 차근차근 올려주세요. 며칠 좀 푹 쉬셨잖아요. 푹 쉰 기간만큼 한 번 더 천천히 페이스를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달리기 하는 거 그대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라톤 대회 가서 했던 그 기록을 이제 마치 나의 평균 기록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달리시면 안 돼요. 네, 기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느긋하게 올리셔도 됩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늘 얘기 드렸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네, 절대로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면 다시 가뿐하게 다시 기존의 달리기로 복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거리 상관없습니다. 기록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DNF를 하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도전을 하셨고 그동안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과감하게 또 도전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최대한 칭찬해 주세요. 억지 칭찬도 괜찮고요. 뭐든 좋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어떤 일이 생겼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무한정 칭찬해 두세요. 샤워를 하시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하세요. 야, 너 진짜 멋있다. 이번에 너무 잘했어. 다음은 우리 또 최선을 다해보자. 이번에 뭐 거기서 힘들었는데 그걸 견뎌낸 건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너 정말 멋있는 녀석이야. 얘기해주고 만약에 DNF를 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안 좋아서 DNF 한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 내가 그만큼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갖다가 계속해서 칭찬해 주세요.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받는 칭찬과 격려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에게서 받는 칭찬과 격려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해 준다고 해도 결코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칭찬, 격려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쉬시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샤워하시면서 아니면 샤워하시면서 이런 거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구석구석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내 몸을 만지면서 진짜 고생했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또 이런 몸이 됐을까, 달리기를 시작하고 또 이런 거 완주를 했을까, 달리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몸을 어루만져 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마라톤 대회를 끝내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칭찬이라는 거, 제가 100번, 1000번, 만번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마라톤 대회 전부터 대회 날 그리고 대회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해야 될 일, 그리고 꿀팁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아마도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라톤 전, 그리고 마라톤 대회 당일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노하우, 여러분의 생각, 혹은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민트런 카페 게시글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특별한 내용들, 마라톤 대회에 대한 내용들 그동안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가을 마라톤 대회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준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부상 없이 즐겁게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마라톤 대회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고요. 혹은 민트랑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른 민트님들 의견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 끝내고 나면 진짜 괜찮으니까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자랑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완주하신 분들 이렇게 축하 인사 한 번 더 드리고요. 여러분들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대회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들 응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된 마라톤 대회에 대한 꿀팁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